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의 노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구글 검색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GEO란이라는 검색을 하면 AI 개요라고 해서 AI가 가장 상단에서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주고, 저는 궁금증을 바로 여기서 해결을 하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이 웹사이트 뭔가 탐색란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릭을 아예 하지 않고 유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시죠? 이런 걸 우리가 제로 클릭이라고 하는데요. 조사 기관에 따르면 한 60% 정도가 제로 클릭으로 검색을 끝낸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뭡니까? 생성형 AI잖아요. 2023년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한국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률을 확인해 봤더니 2023년에는 20% 미만이었던 게 2025년 하반기에는 거의 40%에 육박할 만큼 엄청나게 사용량이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AI 오버뷰라든지 이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해서 SEO는 이제 끝났다, SEO는 죽었다, 이제 하지 말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SEO 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거는 GEO라는 것인데요. Generated Engine Optimization 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생성형 AI,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검색이나 응답 시스템에서 내 웹사이트가 인용되도록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전략이 GEO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웹사이트가 생성형 AI의 답변 안에서 인용되거나 링크되도록 최적화하는 전략인 거죠. 각각의 AI 모델별로 어떤 식으로 GEO가 작동하고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AI 오버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상단에 AI 개요라고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요, 답변을 쭉 하고 나서 그 아래에 이렇게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것처럼 어디서 이걸 인용해 왔는지 그 소스들을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퍼플렉시티를 한번 볼까요? 퍼플렉시티는 답변을 하는 그 윗부분에 어디서 이걸 가지고 왔는지 출처 링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했더니 답변 위에 요약형으로 어떤 출처에서 지금 가지고 왔는지를 표시하고 있고요. 또는 응답의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챗GPT와 비슷하게 출처를 밝히고도 있습니다. GEO라는 건 결국엔 이 챗GPT, 퍼플렉시티처럼 AI 모델에게 어떻게 하면 내 페이지가 선택되어서 여기에 내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내 페이지가 인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최적화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SEO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을까요? GEO와 SEO와 연관이 전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EO와 GEO는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구글 AI 오버뷰를 보면요, 실제로 구글의 검색 결과 1위에서 10위까지의 페이지를 요약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SEO도 잘 해둬야겠죠. 그럼 GEO에도 유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또한 LLM 모델과 구글 SEO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서치 엔진랜드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는데, 구글 검색 페이지 1페이지 노출된 브랜드일수록 챗GPT 답변에 언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즉, 구글 상위 노출 자체가 LLM 언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를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챗GPT뿐만 아니라 퍼플렉시티도 구글의 그 검색 결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검색 결과 상위에 있는 컨텐츠들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독립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퍼플렉시티가 엔티티를 재랭킹하고 수작업 도메인 목록이나 유튜브 트렌드 동기화 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메인 권위라든지 SEO 컨텐츠가 간접적으로 GEO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브라이트 엣지라는 곳도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통해서 퍼플렉시티의 소스풀이 SEO 상위 도메인과 굉장히 중첩된다. 그러니까 검색 결과 상위에 있는 웹사이트가 퍼플렉시티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SEO의 순위가 높으면 LLM 언급 및 인용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이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도메인의 페이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SEO만 잘한다고 해서 이거 GEO가 완전히 보장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GEO는 이 LLM 모델들의 로봇의 입장에서 좀 더 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구조화된 데이터를 잘 가질 수 있는지는 제가 이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GEO 때문에 SEO가 죽었다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SEO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은데 심지어 GEO가 계속 발전을 한다고 해도 그 GEO에 SEO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동시에 컨텐츠에 녹여서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도 얼추 알았고 왜 중요한지도 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GEO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최적화라는 걸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각각의 그 LLM 모델별로 어떤 컨텐츠를 인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퍼플렉시티 기준으로는 이게 공식 발표된 내용인데 가장 신뢰도 높은 도메인에서 질문과 유사한 핵심 문장이 포함된 페이지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구글 AI 오버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검색 랭킹 시스템 기반으로 1위부터 10위까지의 페이지를 인용한다 했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빙 기반 웹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신뢰성이 높은 컨텐츠를 크롤링해서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준들을 파악했으면 실전 전략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전략은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제가 여러 세계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포럼이라든지 뭐 유튜브 블로그들을 직접 공부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웹사이트에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빠르게 좀 유입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전략들, 실제로 인용이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중요도를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 문장 안에 답을 담아라입니다. AI는 정보를 추측할 때 요약이 가능한 단위, 아주 짧고 작은 단위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문단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문장 내에서 결론이 포함된 형태로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깁니다. 소비량은 증가 추세이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 기준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이며 이는 OECD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에서 결론을 다 내버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출처, 날짜, 저자 정보를 명시하라는 겁니다. 아까 퍼플렉시티와 또 챗GPT는 신뢰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AI는 정보의 신뢰성, EEAT 우리가 SEO에서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컨텐츠 내에 이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이름, 소속, 가능하면 어바웃 페이지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글을 적고 거기에 연결하는 것도 좋고요. 발행일 또는 수정일, 구글이나 퍼플렉시티는 둘 다 최신 컨텐츠를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행일과 수정일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외부 출처 인용 링크, GOV나 에듀, 연구기관, 통계 등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 FAQ 구조를 가지고 가거나 스키마 마크업을 좀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스키마 마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I는 컨텐츠를 스캔할 때 FAQ 구조, 문답형이죠. 나 아티클 스키마가 적용된 컨텐츠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스키마 마크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페이지 안으로 삽입이 되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컨텐츠의 텍스트를 구글이 그대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 글은 어떤 글이고 이 글은 누가 썼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키마 마크업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이 페이지는 지금 저자가 누구고 뭐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키워드는 뭔지를 저희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스키마 마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FAQ를 저희가 컨텐츠 내에도 텍스트로 적지만 코드로도 만들어서 적어두면 AI라든지 아니면 LLM 모델의 봇들이 저희 웨브사이트에 크롤링을 왔을 때 이 지금 컨텐츠는 이런 컨텐츠인데 마지막 부분에 FAQ도 담고 있네. 그럼 이런 질문을 누가 하면 나도 이 페이지를 인용해서 이런 답변을 해줘야지 라는 그 정보가 빠르게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텍스트보다도.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GEO를 얘기할 때는 이 스키마 마크업, 구조화된 데이터, FAQ 구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키마 마크업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모두 다 하진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의 대다수에는 FAQ를 넣고 있고 이제 HTML 코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스키마 마크업을 따로 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HTML 스키마 마크업 데이터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챗GPT 키셔가지고 나 지금 이런 FAQ 넣어놨는데 이거
내가 스키마 마크업으로 쓸 거니까 이거 코드로 좀 바꿔줘. 이런 바꿔주거든요. 그걸 그냥 복사에다가 HTML 코드로 그대로 넣어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이 스키마 마크업이 사실 GU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자, 네 번째 방법은요. 고유하고 인용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AI는 중복된 컨텐츠보다 독창적인 관점, 수치, 통계, 해석 이런 것들이 담긴 컨텐츠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그냥 복붙해서 상품을 추천하거나 트렌드를 요약하거나 뭐 차별성이 없는 컨텐츠보다는 자체 설문 결과라든지 전문가 인터뷰, 뭐 지역 데이터, 통계 등등 이렇게 좀 신뢰성이 있는 인용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메인 자체의 신뢰도와 기술적 품질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테크니컬 SEO 할 때 다뤘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HTTPS를 사용하고 로딩 속도를 낮게 유지하고 모바일 최적화를 하고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GEO를 생각을 좀 하신다면 이미 SEO를 하면서 컨텐츠 빌딩을 어떻게 할지 또 뭐 테크니컬 어떻게 할지 온페이지, 오프페이지 다 고민하실 텐데 이왕 하시는 김에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AQ라든지 스키마 마크업 좀 넣어보시고 그리고 컨텐츠 작성하실 때 좀 질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답변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특히나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이 질문이 소제목 H2, H3 이렇게 이런 H 태그들에 들어있고 그 바로 아래 문장에 답변을 한 문장으로 하고 이런 구조들이 좀 인용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팁이니까 한번 활용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꼭 H 태그가 아니더라도 컨텐츠 자체를 좀 한 문장 안에 답변을 다 담을 수 있게 간결하게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우리가 AI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SEO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SEO를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요. 우린 당장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뭐 3년, 2년, 뭐 5년간은 아무리 AI가 발전을 하더라도 SEO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SEO 이제 끝났어 버려. GEO 이렇게 하지 마시고 SEO를 먼저 고민을 하시되 한 70%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한 30%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 있죠. GEO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겠다. 컨텐츠에 같이 포함해봐야겠다. 이런 걸 고민을 하셔서 네, 이런 부분들로 GEO 쪽으로 점점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인지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의견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직접 적용을 해서 진짜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이런 게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즈니스 때문에 또 SEO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